일본에서는 한 남성이 폐역한 철도 차량을 활용하기 위해 600km나 떨어진 집으로 옮겨 화제를 모았습니다. 6년 전 폐역한 침대 열차 블루트레인. 열렬한 철도 팬인 기시 씨는 어린 시절부터 달리는 호텔이라 불리던 이 블루트레인을 동경해왔습니다. 이 차량이 폐역한 뒤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차량을 양도받아 숙박시설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송비는 클라우드 펀드로 모았더니 철도 팬들로부터 순식간에 1억 7천만 원이 넘는 성원이 답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을 가고시마에서 가가와까지 620km나 옮겨야 하는 건데요. 차량을 5일차에 항구로 옮겨 배에 싣는 것이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블루트레인은 높이가 4.2m여서 시간이 걸리면 해수면 높이가 바뀌어 차량이 배 천장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야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차량은 길이가 21m, 폭이 3m인데 도로폭은 3.5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산길 통과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가고시마를 출발한 블루트레인은 우여곡절 끝에 나흘 만에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2008년 선보인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자전거가 민영화된 공유자전거에 밀려 퇴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시의 한 도로, 정부 주도의 공공자전거 보관함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민영 공유자전거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습니다. 시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공공자전거를 없애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08년 항저우시를 시작으로 정부 주도 공공자전거를 운행했습니다. 2012년은 공공자전거 전성시대로 중국 절반이 넘는 도시에서 공공자전거를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민영화된 공유자전거의 등장으로 공공자전거는 쇠퇴일로를 맞았습니다. 它处理起来不是很方便，因为首先，你要找这相应的自行车点的情况，然后另外呢是个人维度比较少，一共看起来不是很美。 공공자전거의 전면적인 퇴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도시에서는 도심 운하의 수위도 조절하면서 물고기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른바 물고기 초인종이 개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하의 물고기. 중세의 운하가 시내를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운하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운하의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을 닫아놓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물고기들의 통행입니다. 수문을 닫았을 때 물고기들이 갇혀 이동하지 못하자 시 당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물 아래 수문에 수중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휴대전화 앱으로 이 카메라를 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화면에 물고기가 보이면 물고기 초인종이라는 디지털 벨을 누르고 담당자가 상황을 판단해 수문을 잠시 열어 물고기가 수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Ich habe das erst für einen Aprilscherz gehalten, weil die Fischklingel in der letzten Märzwoche online ging, aber es scheint wirklich ernst zu sein. 이 시스템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시민들이 무려 150만 번 이상 클릭하고 5만 번 넘게 벨을 울릴 정도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의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 이곳에서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 제프 쿤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7개월간 문을 닫았던 박물관의 재개장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인데요. 작가 제프 쿤스는 미국의 네오팝 아트의 거장이며 작품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표작인 거대 풍선개를 비롯한 조각상 등 30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만화 등 대중문화 캐릭터와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한 대상물 등을 거대한 크기로 확대한 그의 일련의 작품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N'ont jamais été vus, en particulier ce gros oiseau qui n'a jamais été montré en Europe, qu'on voit pour la première fois. 하지만 지중해 지역 미술가 단체들은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에 고가의 미술품을 파는 작가의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의 조선소와 충남 당진의 제철소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둔 산업 현장에선 첨단 IT 기술을 동원해 산재 고리를 끊어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식 사고 위험이 높은 밀폐된 작업 공간. 테니스공 모양의 장비를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유해가스가 감지되자 즉시 스마트폰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기존에는 밀폐 공간의 가스를 뽑아내거나 작업자가 감지기를 직접 들고 들어가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경보 발생 시 경보 내용이 동료에게 자동으로 전송됨으로써 재해를 본능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을 던져놓기만 하면 100m 밖에서도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만 160여 명이 숨질 정도로 치명률이 높은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장비입니다. 안전하게 측정하고 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밀폐 공간에 들어가도 안심이 됩니다. 스마트 기술은 추락 사고를 막는 데도 활용됩니다. 2층 높이에서 떨어진 마네킹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안전조끼가 에어백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작업자의 기울기와 움직임에서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조끼에 달린 센서가 0.2초 만에 목과 가슴 부분에 에어백을 터뜨리는 겁니다. 추락사고 시에 사망사고를 중상 내지 정상으로, 그다음에 중상사고들을 정상사고로 완화되는 효과를 건강하게 일해야 하는 일터. 안전사고를 줄이고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해맞이 명소인 포항 호미곶에 요즘 형형색색의 보리밭 단지가 조성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과 관광 수익을 함께 안겨주며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는 이른바 경관농업, 그 현장을 오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색색 옷을 입은 보리가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보리뿐만 아니라 흑색, 자색 보리가 줄지어 자라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상생선도 보고 여기 뒤에 관광지도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호미곶 일원 유휴지에 조성된 유색보리 경관농업 단지는 면적이 17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보리가 다 자라 수확을 하면 매미를 심고 이어 코스모스와 유채가 순차적으로 식재되면서 단지에는 4계절 내내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관농업은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오고 저희들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도 지금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농특산물 유통센터와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건립해 경관농업을 장기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유채꽃이랑 매칭이 될 수 있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리고 메밀묵, 그리고 메밀 도시락 이런 상품들을 직매장이랑 이런 연계해서 판매할 계획이고요. 수익 감소와 고령화 같은 우리 농촌의 현실 속에 경관농업이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시연 캐스터.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어제 미국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전일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세계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시장을 압박했는데요. 이 가운데 시장의 공포감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2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보합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날 급락했던 SKI 테크놀로지는 상장 이틀째인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 잠시 반등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61.37포인트 하락한 3148.06에 코스닥은 14.51포인트 내린 964.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업종 전반이 내림세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1% 이상 하락하는 등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게임즈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의 백신 위탁 생산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했지만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 SK바이오팜이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34,269.16에